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어느덧 두 번째 아르바이트가 끝난 지 약 3주가 지나갔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바가 끝나고 월급이 들어오기까지 약 10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 기간은 왠지 곧 돈이 들어온다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동반되어 아무 걱정 없이 그동안 미뤄뒀던 영상을 만들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 친구도 만나며 푹 쉬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조금 생기다 보니 SCHD 2분기 영상에 조금 더 공을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마음도 몸도 좋아졌지만 조금씩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쉬다간 다시 흐트러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올해 해놔야 할 필요자금 농사가 아직 안 끝났기에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 3주차가 지났을 무렵부터 하루에 하나씩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목표 자금까지 돈을 벌어두려면 앞으로 2달 내지 3달은 더 일해야 하고, 무엇보다 쉬고 싶은 마음보다 연말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구직 활동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생각보다 입맛에 맞는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다음 화면은 제가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6월에 들어서니 본격적으로 물과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스파나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들을 보면 제가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것 하나가 후회되었습니다. 그건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데, 점수 획득 목적으로 따놨다가 나중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갱신하지 않아 만료되었는데, 만약 이때 피곤함과 귀찮음을 이기고 갱신했다면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평생 걱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 운영요원, 행사 진행, 박람회 등 총 8곳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면접에 대한 연락이 온 곳은 백화점과 어린이 체험관 2군데였고, 저는 다양한 경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카트 관리보다 어린이 직업 체험관 면접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백화점 근무 시간이 너무 짧아 월급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보라는 연락이 지원서를 넣고 일주일보다 한참 더 뒤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지원한 모든 곳에서 탈락한 줄 알고 최후의 보루로 쿠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실망한 상태에서 알바몬을 검색하다가 쿠팡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방학 캠프 3개월 계약직이 보였고, 대학생 캠프면 조금 쉽지 않을까? 딱 3달만 눈 감고 일하면 올해 농사가 끝나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과, 쿠팡 많이 힘들다던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저의 손이 머리와 상의 없이 지원 버튼을 눌러버렸고 5분도 안 되어 쿠팡으로부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굉장히 쉽게 안내가 이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웰컴데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쿠팡에 가기 하루 전날 기존에 지원했던 어린이 문화원과 백화점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을 듣고 쿠팡을 취소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언젠가 쿠팡도 꼭 경험하고 싶지만 쿠팡은 언제든 기회가 있는 반면 어린이 문화원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쿠팡이 기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경험해보고 후기를 남겨보려 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바리스타 파이어족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화원 이야기로 돌아와 저는 면접을 받고 다행히도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채용된 곳의 정보를 보여드리면 근무 조건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은 2달이고 하루 7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월급은 183만원, 만근시 식대 10만원, 연차 보상으로 약 10만원이 추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2달 모두 끝내면 대략 36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저의 25년 겨울잠을 자기 위한 준비가 얼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 면접. 이번 면접은 조금 색다른 경험이었기에 조금 더 다루고자 따로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ACC 미래운동의 아르바이트 때는 다음날 전화로 합격했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한 저의 실수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면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일이 7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합격이고 면접은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는 간단한 절차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해 안내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면접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 집중해보니 어떤 지원자분이 자리에 서서 열정적으로 제공받은 대본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건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저절로 귀가 열리면서 저에게 질문이 들려왔고 조금씩 긴장됐습니다. 자기소개, 장점과 단점, 경험, 상황 제시에 대한 답변 등. 약 6년 전 공기업 면접장에서나 들었던 질문들이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었던 저는 오랜만에 심장박동이 빨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열정적이었던 지원자분의 차례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처음엔 긴장해서 말도 조금 저렀는데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다 보니 긴장이 풀리고 조금씩 저의 혀도 풀렸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날 때쯤에 나름 만족하면서 면접장을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6년 전 빡세게 준비했던 공기업 질문들과 비슷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면접장을 나오는데 안내해 주신 분이 들고 계신 지원자 명단을 보고 말았습니다. 빼곡한 신상 명세서가 A4 용지로 3장이나 있더군요. 대체 6명 뽑는 자리에 몇 명이 지원한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 자신감이 조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2번의 아르바이트 면접에선 질문들이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또 서로의 급여와 근무 조건을 맞추는 것뿐이었기에 정석이라고 할 만한 면접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문득 이번 일에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궁금해져 지원자의 나이, 성별 퍼센트를 토대로 챗GPT를 활용해 총 지원자 수를 계산해봤고 챗GPT는 대략 100명 정도를 추정해줬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다른 일자리를 또 지원했네요. 역시 7월부터 주변 대학들이 방학 시즌에 들어가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 대학 주변에 거주지를 잡게 된다면 여름과 겨울은 대학생들 때문에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출근과 업무 교육, 그리고 놀랐던 점. 영상을 만든 이 순간까지 저는 4일간 출근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2달간 일을 할 행사장에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라 화순에 있는 키즈라라라는 직업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광주에 살고 있던 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만 약 1시간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 일이 끝나면 피곤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4일간 알차게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로봇연구소와 식품연구소 코너를 맡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고객은 유치원생이기에 최대한 친절하고 활기차게 진행하려고 연습 중입니다. 교육만 받은 현재 상태에서 일에 대한 저의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의 2달간 여정이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했던 아르바이트와 비슷하게 부스를 담당해서 일하는 거라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한다면 저의 업무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점이 이번 알바생 중 최고령자가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장이라는 직무를 받았고 왠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도 같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의 동료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05년생도 있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대화를 하게 되면 긴장을 조금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과도한 긴장은 주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다 보면 점차 무뎌질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보니 괜히 도와주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지난번 알바부터 느끼는 건데 기간이 정해진 행사 관련 알바를 구하다 보니 동료분들이 20대 초중반이 많은데 친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기에 바리파이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도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조금씩 친해지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인생 세 번째 아르바이트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도 잘 완수하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나중에 후기 영상도 만들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솔직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